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돌아간 거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플러스가 났고요. 대부분 국가들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휴장이었습니다. 일본이 플러스 난 건, 일본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설비 투자를 21% 정도 늘릴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소식. 다음에 이제 다이와 증권에서 수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반도체, 비상장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반도체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따로 올라갔고 그 외 국가들은 열린 나라들은 대체로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일본 최근에 엔달러 환율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돈 250억 달러 투입했다고 하는데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은 안 잡히고 있거든요. 환율이 좀 여기서 빠져줘야 되는데 엔화가 아직까지는 약세 기조를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우리 시장이 금융시장이 휴장이긴 했지만 어쨌든 1,44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증시가 개장이 됐다라면 초반에 좀 많이 빠졌다가 주식시장이 나중에 좀 낙폭을 줄이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증시 돌아갈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유럽 문제 관련해서 뉴스가 참 많이 나오죠. 영국에서 이제는 부자 감세 추진 안 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감세 전체적인 어떤 이제 폐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추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영국 연기금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잖아요. 제가 이 방송 앞에 올린 그 LDI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드린 방송 있죠. 그거 꼭 한 번씩 상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연기금이 이제 담보를 맡기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걸 팔아가지고 담보 비율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또 채권을 팔아야 되고 채권을 파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무제한 채권 매입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자 감세 때문에 감세 정책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영국에서 이거를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추진하면서 일단 요게 급한 불이죠. 말 그대로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니고 급한 불은 끈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부실 문제는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말에 투자자들이라든가 고객들한테 우리 회사 믿어도 좋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 전화, 연락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자산 매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리먼 사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미 이제 주목하기 시작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좀 틀어 막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긴장도가 있는 사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 내용 때문에 금융시장 보면 일단 영국의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는 좀 진정이 됐죠. 이게 또 미국 시장 돌아갈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영국 국채 금리는 일단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CS는 아직은 이제 주가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의 주가 하락은 이거 주가가 이제 멈춰줘야 이제 또 이 고비도 넘겼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약간 이제 영국은 한숨 돌렸다. CS는 아직은 더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좀 거슬리는 사안이 생겼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감산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배럴 감산한다라고 해서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10월까지가 미국 비축유 방출하는 게 10월로 끝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시기하고 이거 감산을 하고 겹치면 국제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거슬리는 재료긴 한데 어쨌든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국제유가가 아직은 터널 안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터널 안에 관리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90달러 넘어가서 연속 매달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이번 달에 플러스로 돌아선다 이래버리면 이제 안 그래도 그나마 빠져서
숫자를 좀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게 유가인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요 구도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영국 문제, 크레딧 스위스 문제 요거에 대한 결과는 달러 인덱스로 판단해야 돼요. 예, 이게 파운드와 다음에 유로화가 이제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달러 인덱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112 정도, 그러니까 114.7까지 갔다가 112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런 어떤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 이래버리면 이제 대부분 다 반영된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게 115를 넘어서 120으로 향해 간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힘들어지는 거죠.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에 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지수 대비는 또 선전을 했죠.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막판에 3일 동안 매수했고 외국인들도 금요일에 매수했고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대단히 안 좋게 나온 게 오히려 이게 확인했으니 됐어. 이런 구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요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유럽의 문제가 터져서 유럽계 자금은 약간 한머니 미국계 자금은 약간 중장기 투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유럽 문제가 생기면서 혹시 이게 자칫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막판 매수를 다시 매도로 돌리는 계기가 될 거냐. 요거를 좀 봐야죠. 근데 요건 아마 이제 밤에 달러 인덱스의 어떤 추이를 보면 우리가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화요일엔 중요하죠. 주가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해서 이틀 연속 매수하는 금요일에 매수했고 화요일에 또 매수하면 이틀 연속 매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크레딧 스위스다 영국이다 이런 문제 불거지면서도. 근데 어쨌든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이닉스는 지금 3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수로 올라가 줘야 시장이 안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제 잠깐 매수고 다시 밑으로 때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월 증시를 보는 건데 이게 코스닥이 한 달에 10% 넘게 빠졌을 때 그 다음 달 추이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보면 올라가는 숫자가 조금 더 많긴 해요. 예, 올라가는 날이 조금 더 많긴 했거든요. 뭐 다음 달까지는 우리가 여유가 없고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좀 요대로 된다라면 수급이 당장 좋아져야 되잖아요. 신용도 어느 정도 털려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형업종 지수가 10% 이상 빠지면 다음 달에 어지간하면 플러스가 났거든요. 지난달에 14.6% 빠졌어요. 공교롭게도 6월에 그렇게 빠졌을 때 하고 좀 비슷해졌죠. 올해 6월 빠지고 9월 빠지고 이제 다음 달에 7월에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요 구도가 그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 신용하고도 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이 고점 대비 한 2조 원 정도 털렸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올해 전형적인 장의 특징이 도장깨기잖아요. 도장깨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주 초반에 이런 중소형주 지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지 좀 요 구도 그러니까 매도 하락으로 출발할 경우에 이제 양봉으로 하락하더라도 양봉을 내는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날 방송에서 계속해서 내용을 또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앞에 올린 LDI 관련된 분석, 영국 관련된 분석한 방송도 공부용으로 올렸으니까 꼭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도 꼭 검색하고 카페 방문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